2020년 가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강에서 낚시를 하던 가족이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방수포에 쌓여있고 시멘트 블록으로 눌러놓은 그 물체 안에는 한 남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이 남자를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여성의 직업이 좀 특이하다는 점이었는데요. 바로 시신 운반업자였습니다. 매일 시신을 옮기던 손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까지 옮긴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에는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그 시기,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어떻게 불륜과 살인으로 뒤바뀌게 됐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머틀비치.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이 해변 도시는 낮에는 아주 평화로운 휴양지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머더비치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불릴 만큼 밤이 되면 강력 범죄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렉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그레고리 빈센트 라이스는 바로 이 도시 근처의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렉은 이미 한번 결혼 생활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만난 첫사랑 크리스틴과 18살에 결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잭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2년 뒤 두 사람은 갈라섰습니다. 이혼 후 그렉은 메건 잭슨이라는 여성을 새로운 파트너로 만나 가정을 꾸립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4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관계는 15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순탄치만은 않았고 2019년 말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섭니다.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렉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과의 시간을 빼먹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친구 라이언은 그렉이 거의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합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이 평범해 보이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20년 10월 2일 밤, 그렉은 평소처럼 퇴근 후 자신의 아파트 단지 근처 플린트 레이크 코트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0월 5일, 메건은 그렉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합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로 한 날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확인했을 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관 쿠션과 쿠션 사이에 그의 자동차 열쇠가 쑤셔 넣어져 있었던 겁니다. 일부러 누가 숨긴 것처럼요. 그렉의 친구 라이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렉에게는 범죄 이력도 원한 관계도 정신적인 문제도 없었다고요. 심지어 그렉은 사라지기 얼마 전 라이언에게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건 스스로 저지른 일이 아닐 거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찰견과 수색대가 동원되고 여러 기관이 합동하여 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형사들은 그렉의 개인사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실종 신고를 한 메건 잭슨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메건의 개인사를 조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메건의 직업은 지역 검시관실과 계약을 맺고 시신을 운반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은 원래 다른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돈텔. 주변에서는 크리스라고 불리던 남자가 검시관보로 승진하면서 남긴 자리를 메건이 물려받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렉이 사라지기 며칠 전 메건이 일할 때 쓰는 차량 한 대가 그렉의 동네 근처에서 CCTV에 포착된 겁니다. 그 차량의 정체, 그리고 메건이 전임자와 어떤 관계로 발전했는지 알게 됐을 때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시간을 거슬러 201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크리스는 메건이 새로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녀를 교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자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두 사람이 자주 마주치던 장소는 머틀비치의 한 피자 레스토랑, 브릭스우드 파이어드 피자였습니다. 원래 크리스가 즐겨 찾던 단골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메건도 이것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점점 둘만의 약속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2019년 초 두 사람이 다시 그 식당에서 만난 어느 날, 메건은 크리스에게 잠깐 밖에서 따로 얘기하자고 청합니다. 주차장 뒷골목으로 차를 몰고 간 메건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를 소개해본 적이 있나요? 크리스는 없다고 대답했고 메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둘은 첫 키스를 나누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크리스는 이미 아내 에리카와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된 상태였고 어린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깊어졌습니다. 2019년 말 메건은 그렉과의 15년간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와 에리카의 집에서 불과 두세 블록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전 세계가 멈춰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거죠. 이 시기는 크리스와 메건의 관계에도 그리고 크리스와 에리카의 결혼 생활에도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크리스와 에리카 부부는 팬데믹 초기 크리스가 운영하던 개인 사업이 문을 닫았고 에리카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익 감소와 육아 부담이 겹치면서 부부 사이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쌓였습니다. 에리카는 훗날 법정에서 이 시기가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메건은 에리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줍니다. 메건은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지쳐있던 에리카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 놀아주고 형편이 어려워진 에리카를 대신해 장까지 봐주곤 했습니다. 에리카는 메건을 은인 같은 이웃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팬데믹은 메건과 크리스 두 사람이 일하는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 미국 전역에서 사망자 수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고 시신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일 역시 그만큼 바빠졌습니다. 크리스와 메건은 이전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훨씬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으면서 역설적으로 두 사람이 남의 눈을 피해 만나기는 더 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피자집에서 마주칠 필요도 없이 업무 시간 자체가 두 사람만의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다들 집에 머무르던 시기라 이웃들도 서로의 일상에 무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과 단절된 채 같은 업계에서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고 심지어 서로의 가족과도 얽혀있는 상황. 이 모든 조건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팬데믹이 만든 고립이 역설적으로 두 사람에게는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준 셈입니다. 그리고 이 무렵 메건은 크리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2020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메건은 크리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9월 27일 그렉이 사라지기 불과 일주일 전 에리카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 하나가 도착합니다.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상대를 임신시켰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곧이어 또 도착한 한 통. 그리고 그 상대가 메건 잭슨이라는 것도요. 에리카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합니다. 크리스는 부인했고 메건에게도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어 캐물었습니다. 메건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렉이 보낸 문자일 거라고. 그는 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간관계에 회방을 낸다고 말입니다. 에리카는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훗날 수사관들은 이 문자들이 다름 아닌 메건의 휴대폰에서 작성되고 발송됐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면서 그 책임을 그렉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정황이었던 거죠. 한편 그렉은 실제로 메건과 크리스의 불륜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크리스의 가족에게 알리려고 했고 메건과의 사이에서도 격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제출된 문자 기록에는 그렉이 메건 때문에 직장까지 잃었다고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풍이 올 때까지 기다려봐 라고요. 그날 저녁 크리스와 메건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 오션베이 자연보호구역에서 사격 연습을 한 뒤 저녁을 먹으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메건은 저녁 대신 머틀비치 장례식장에 들르자고 말합니다.
자신이 일한 곳이었죠. 크리스는 훗날 법정에서 그날 장례식장 뒷방에서 메건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봤다고 증언합니다. 통화 상대를 묻자 메건은 그렉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렉의 집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에로우헤드 지역, 그렉의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를 걷고 있던 그렉이 보였습니다. 크리스의 증언에 따르면 메건은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고 그렉 옆에 차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더니 총을 쐈습니다. 여러 발이었습니다. 크리스는 겁에 질려 얼어붙었다고 말합니다. 메건은 그런 그에게 소리 지르며 그렉의 시신을 차에 실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하라고 지시합니다. 두 사람은 그렉의 시신을 메건이 일하는 바로 그 장례식장으로 옮깁니다. 냉장 보관고에 넣어둡니다. 크리스는 그 길로 메건의 집까지 따라갔고 메건의 딸들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증언합니다. 메건은 그 사이 샤워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다음날 메건은 크리스에게 이제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카운티박 어딘가에 시신을 유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크리스는 인근 철물점 로스로 향해 방수포와 지퍼타이, 시멘트 블록, 그리고 결방용 레치 스트랩을 구매합니다. 이 모든 구매 장면은 매장의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크리스는 그렉의 시신을 리틀 피디 강에 유기합니다. 수사팀은 그렉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합니다. 그가 사라진 날 밤 그의 휴대폰에 마지막 통화를 시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메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10시경 그렉의 아파트 단지를 떠났고 그 직후 그렉의 휴대폰 위치는 메건의 휴대폰과 같은 경로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위치는 결국 같은 곳에서 멈춥니다. 버틀비치의 한 장례식장. 두 휴대폰은 다음날 오전 10시 36분까지 그 장례식장에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관들은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된 방수포의 구매 기록을 추적합니다. 로스 매장 CCTV에는 크리스가 직접 방수포와 결방용 자재를 구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는 점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7일 낚시를 하던 한 가족이 리틀피디 강에서 방수포에 쌓인 채 시멘트 블록으로 눌려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것이 실종된 그렉의 시신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부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5발의 총상, 머리와 가슴에 치명상을 입었고 검사를 맡은 법의학자는 뇌 손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2020년 11월 11일 메건과 크리스를 살인, 납치,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메건의 집을 수색하던 중 수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의 방문에는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잠금장치와 경보장치가 달려 있었고 창문은 못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된 음식도 없었다는 정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 발견으로 메건에게는 아동 방치 관련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아이들은 긴급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크리스는 체포 직후 검시관보 자리에서 해고됩니다. 두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서로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다시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실종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12월 크리스는 살인 공모와 범인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살인 혐의는 그 대가로 철회됐고 그는 재판에서 메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합의합니다. 2025년 6월 메건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에서 크리스는 그날 밤의 일을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메건이 총을 쏘는 걸 직접 봤다고,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당할까봐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는 그렉과 메건의 첫째 딸 사바나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불안정했던 관계와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 남겼던 걱정스러운 말들을 진술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약 2시간의 수수기 끝에 매건에게 1급 살인 유죄를 판결했고 그녀는 곧바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크리스에게는 공모 및 사후종범 혐의로 총 20년의 형이 선고됩니다. 그렉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들은 결국 부모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배경에는 전 세계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가깝게 만들었던 그 시기가 누군가에게는 배신과 살인을 감추는 완벽한 그늘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억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의견 남겨주세요.